폭우를 뚫고 파발마 두 분은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미스터 송 선곡가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시사계 플라시도 도밍고 김원국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고 김원국입니다. 폭우를 뚫고 왔는데 하나도 안 젖으셨네. 예? 폭우를 차를 타고 뚫고 왔습니다. 와이셔츠 뒤가 젖으셨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젖지는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리투아니아에서 오염수 관련 논의한 내용 6글자로 좀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자, 저희가 꼭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지난 목요일 날이었잖아요. 6일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그날 이후에 단 하루도 톱뉴스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죠. 예. 자, 오늘도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관련 논의한 내용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기시다 총리한테 한 요구사항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최초로 양국 정상이 만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된다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 방류를 앞으로 30년 동안 하는데 방류하다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에 그거를 바로 알려달라 이 요구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방류의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규정에 맞게 이행되는지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텐데 일본이 그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 공유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방류하는 점검 과정, 즉 IAEA가 30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면서 하거든요.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일본 총리가 답변을 어떻게 한 거죠? 네, 답변을 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모니터링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겠다.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출을 중단하겠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우리 한국 전문가의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고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 이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가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것은 후쿠시마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처음에 공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논의를 해요.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후쿠시마 문제가 나왔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 요약을 해서. 그래서 그 요약을 했는데 그 기시다가 답변을 안 한 건지 답변을 회피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차원의 뭐 실무진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브리핑을 하면서 이 내용은 넣었어야죠. 왜냐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했다면 아마 이건 안 넣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실은 방류를 철회시키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일본에게 요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당연히 공개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당연히 그걸 요구했느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리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들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이 양쪽이 완전히 갈리던데 이 진보 매체는 기시다를 만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이 방류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을 했다. 인정을 했다. 이렇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맞췄는데 또 다른 이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그것은 이미 다 예정된 그 로드맵대로 가는 거고 로드맵대로 가는데 그 IAEA가 30년 동안 거기서 일본에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하기로 한 것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했다기보다는 인정을 한 건 그전에 인정을 한 거죠. IAEA가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니까 거기에 따르겠다는 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삼 그러니까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 총리 앞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이 방류하는 데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인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기왕에 이미 일본에서는 방류할 것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 또 프레임을 만드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방류는 일단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국제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의 85%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론조사가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안한 요인들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야죠. 일단은 치료 채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IAEA가 얼마나 일본 쪽에 편향된 기관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IAEA는 핵 관련해서 무수한 논란을 일으켰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료와 검증 과정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요구를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투명하게 뭐 공개 차려 공개해달라. 그리고 우리 전문가 참여하는 것도 지금 관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방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 내에서 5가지 방안 중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일본이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돈을 좀 보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가장 우리 국민과 우리 바다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 누가 배제합니까? 그걸 지금 그 사안을 다 인정해놓고 나서 나머지 뒤에 가서 뭐 필요한 정보 주겠다. 일본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줄 겁니다. 방류 반대 의사를 밝혔어야 되는데 승인을 해준 것이다. 사실상 승인했죠. 자 그리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기자들하고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여름 무렵 이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기시다 총리는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서 좀 우리도 좀 자주 윤 대통령이 하면 좋겠는데요.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름 무렵에 해양 방류 방침에 변화가 없다. 여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7월, 8월, 9월 아닙니까? 그럼 7월은 거의 다 지났고 원래 8월쯤 얘기했었는데 9월까지가 여름은 아닌가죠? 뭐 예? 7, 8, 9를 되게 8월? 이제 뭐 6, 7, 8 되게 8월까지가 이제 여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애초에 8월 방침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 여야의 반응을 좀 보자고요. 먼저 야당에서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이런 비판문을 했습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참여 요구에 대해서 기시다 얘기한 거. 기시다 얘기가 완전히 동문서답이다. 물어본 거는 답변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얘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전혀 없었고요. 정상회담 의제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문가 참여 좀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있었을지도 모른다. 뒤에서 뭐 비공개해서.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을 대통령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언론적인 얘기라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 요구했었는데 논의도 안 됐고 불완전한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 기준으로 실익 없는 회담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방류 용인했다. 내용을 공개하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일본의 들려를 일서고 국위가 아닌 일본의 눈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여당 국민의힘은 6번째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정상 가동을 입증했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그 주안점을 두는 거죠. 이 후쿠시마 문제도 그중에 하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를 한 건데 다양한 회담 의제가 있었다. 후쿠시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장치 또는 뭐 첨단 기술 연구, 안보 협력 그리고 어제 북한 미사일 쏜 데 대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입장에 뭐 기자들도 같이 입장을 같이 했다.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를 다시 뒤로 돌리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 저도 반대해요. 저도 그 방류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국제기구와 일본 그리고 주변국들 우리 그 국제기구 안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석을 했죠. 11나라 중에서. 다 협의를 해서 지금 끝내고 진행이 되는데 이걸 계속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저도 반대하지만 어차피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해서 태클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자, 태클 걸지 말자. 지금 보세요. 전혀 태클이 아니죠. 국제 외교에서 국익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요구,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요. 과거에 어떤 정상회담, 어떤 국제회의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다시 논의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 얘기해서 저도 뭐 국제정치학을 해서 뭐 수많은 그런 회담 관련해서도 뭐 논문도 쓰고 있지만요. 무수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사실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일본에서 안전장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보장해라.
그리고 폐수 방류론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천적인 차단 방법부터 모든 것을 다 요구해서 하면은 일본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하고 있는 행위는 반인류적이고 반인도적이면서 국제의 다양한 그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협약에 어긋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좀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왕 부부가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일본 매체들이 좀 이렇게 좀 어떤 앞서 나가는 보도를 많이 해요. 그 일본의 저 여성 자신 이런 그 여성지인데 여성 예. 주간지인데 일간지가 아니고 예, 여성 주간지입니까? 주간지 아마 타블로이드 쪽인 것 같은데 전 국내청 관계자 지금 현재 국내청 관계자도 아니고 전 국내청 관계자를 인용해서 궁이라면은 저 일본 왕실 왕궁이죠. 예. 예, 왕궁 관계자를 인용해서 2025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니까 그때 일왕 그 왕 부부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정부 내에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마사코 왕비가 외무성 출신이기 때문에 이 그 일왕이 방한을 하면은 한일 관계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다만 이 주간지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정서가 문제라는 거죠. 한국 정서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일왕의 방한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특히 이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왕이 한국을 찾으면은 어떤 그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 때도 한번 이것을 그 가능성을 추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먼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일왕이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안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국내청이 있잖아요. 일본 언론 제가 많은 기자들이 국내청 관계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 굉장히 이 친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일본 교토통신이라는 다양한 기자들도 그 국내청 관계자나 또는 왕세자 각 담당 기자들이 있어서 취재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일본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부풀리는 걸 보면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고 일본 우위에 이런 외교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자기 업적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신다. 왜냐하면 일왕이 방한하는 것은 사실상 한일 관계에서 맺혀 있던 나머지 전제 조건이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의 우위적인 외교 관계를 다 확립하고 기시다로서는 지난번 관계를 풀어가지고 지지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송국권 평론가는 뜬금없는 얘기다 이런 거고 김문국 시사도민국께서는 뭔가 있으니까 이런 보도하는 거 아니냐. 일본 기자들요, 일본 언론들의 그 취재망이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오염수 관련 논의한 내용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6글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이. 먼저 대단한 일 했어. 진실 성실 답변. 또 지지율 상승 중. 예. 잘했다 이런 쪽에 청취자 의견이 있고 반면에 방류가 전제요. 혹시나 역시나 답도 안 하잖아. 이렇게 또 부정적 댓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 전자결제라는 걸 통해서 KBS 이사인데 이름이 또 대통령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윤석년입니다.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했어요. 자, 이유하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제 두 번째 한 겁니다. 하나는 KBS 수신료 분리하는 안, 그것도 전자결제. 국무회의 결제한 거죠, 그거는. 네, 네. 그 전자결제를 해서 처리를 했고 윤석열 KBS 이사는 지금 강주대학교 교수인데 지금 그 TV 조선 점수 고의 감점 뭐 이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제 그 해임 제청을 의결을 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어요. 윤 이사는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KBS 명誉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그래서 적절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네.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을 했다 했는데 해임을 건의한 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해임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 KBS 수신료 이것도 그 전자결제를 통해서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심사를 한 것인데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어떤 거예요?
일단은 구속 상태에 벗어났어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아직 아, 석방이 석방됐어요? 예, 석방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구속은 됐었는데 예, 그 구속됐었는데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된 상태라면 업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보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한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객관적인 이런 장애 사유가 있어야, 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해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KBS 이사에서도 했는데 해임 안 시키는 걸로도 결론이 났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까지 이렇게 전자결제를 했다는 거. 사실은 KBS 이사 해임이 그렇게 막 국론을 뒤흔들고 지금 중요한 사안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외교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을 놓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이만큼 KBS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론의 그런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네. 방통위원장 해임시키고 지금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공영방송인 KBS, MBC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해임을 시키는 쪽으로 분위기를 갈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사회 구성이 바뀌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예. 더군다나 KBS 수신료 분리까지 지금 아주 일사천리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제 야권의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언론 장악 의도가 명확해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하면은 KBS가 있고요, 또 MBC가 있고, 여기 TBS도 역시 이제 공영방송이고요. 예. KBS 이사가 이제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예.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이름으로 9명의 이제 이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장 선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윤석년 이사가 이제 해임이 되면 KBS의 경우에 이제 여야 이사회 구성이 4대7 구도였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11명이 했는데 KBS 이사회가 여야 5대6 구도로 이제 재편될 전망이 보인다. 아무래도 여권한테 좀 분위기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에요. 보궐 이사를 그러니까 친여 성향으로 위촉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5대6 구도가 되죠. 그래도 여전히 이 야권 성향이 6으로 여전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은 그 남영진 이사장, KBS 이사장에 대해서 KBS 노조가 지금 법인카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법인카드를 좀 의혹이 많이 있다, 법인카드에 대해서. KBS 그 노조가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세 개 중인데 네. 그중에 좀 보수 성향의 노조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영진 이사장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역전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5대6 구도로 가는 거죠. 네. 이 이사회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뭐 사장 임명 제청권도 그렇지만 감사와 사장, 그리고 예산, 자금 운용, 사업 추진 계획,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지금 KBS가 수신료 분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이 쳤는데 이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 KBS 또 다른 쟁점인 그 수신료 분리징수권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분리하게 되면은 지금 일을 한전과 그리고 전기료와 함께 KBS가 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전에서도 그동안에 이런 이 함께 징수하게 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수익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상의 혼란도 있고요. 그리고 KBS 자체는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KBS에서 어떻게 다 가정마다 이걸 징수하겠습니까? 사실상 KBS를 뭐 일부에서는 고사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시청률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징수원을 새로 모집을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따로 적십자 회비 징수할 때처럼 예. 사람이 직접 와서 가져갔죠. 징수원이 다녔죠. 그 일본 NHK도 얼마 네. 전까지 징수원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인력을 더 채용하고 이런 건 없죠. 우편함에다 고지서 이렇게 그렇죠. 넣는다. 네, 전기요금 고지서처럼 분리해서 가는 거예요. 원하면은. 과거에도 사실은 이렇게 징수원이 다니면서 했지만 사실은 거의 이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누가 가정에 있습니까? 다 사실은 이런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공과금 납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과거와 같은 그런 불편을 초래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다시 말해서 KBS의 영역을 좁히고 KBS에 대해서
아무래도 역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분리징수가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만은 수신료 자체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야죠. 예, 그렇지만 분리징수를 해서 가다 보면 자동징수 했을 때만큼의 그 징수 실적은 거두지 못하겠죠. 거두지 그만큼 못하고 KBS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때 그걸 보는 사람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연체로 해서 미납, 고발, 수많은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 KBS를 뭐 보지 않는 분들의 불편도 있었지만 네. 정말 엄청난 방송의 혼란이 올 겁니다. 자, 김국 박사 이런 네. 불편을 초래한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좀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네. 불편 초래하고 혼란하다는 건 KBS 이야기입니다. KBS 내부 이야기고 한전 이야기예요. 국민은 그 불편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오히려 세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하나는 지금처럼 그대로 해도 됩니다. 아무 신고 안 하고 그대로 같이 그 병 앞에서 오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선택지 하나는. 그럼 두 번째는 이 분리를 해서 청구를 해달라 나에게 그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우리 집에 TV 없다. 수신료 못 내겠다. 이렇게 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생기니까 참 편하게 됐는데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KBS 그리고 번거로워진 한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네. 자, 오염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논의 내용 6글자 또 땅에 묻으시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잘한 일이다. 예. 이런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이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경제성을 검토 안 했다.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국토부는 변경된 노선이 우선순위로 올라간 이유가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어서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변경 노선안에 대한 비용 조사가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옥 박사님. 네, 그러니까요. CBS에서 이제 단독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경제성 조사에 대해서 실제 얘기를 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고 정부 입장은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경제성 조사가 없었다. BC 조사, 비용 편익 분석이거든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1 이상이 나오면은 그건 상당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채택이 되고요. 그 아래가 되면은 되게 폐기가 됩니다. 많은 지자체나 그 광역단체에서 뭐 0.56 해가지고 폐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교통량 단순 분석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경안은 거의 55% 정도, 반 이상이 완전히 바뀐 수정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뭐 편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예타 분석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은 없습니다. 저도 실제 공직에서 있어봤고 이런 예타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기재부의 할 일이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조금만 바꿔서 있잖아요. 숫자 몇 개만 바꿔서 기재부에 올리잖아요. 예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분석도 없는 아무런 평가도 되지 않은 것들이 급작스럽게 올라왔다. 거기에는 수많은 그런 그동안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 비판들이 있는 거죠. 글쎄요. 이게 저도 국책사업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BC라는 것이 이 비용 대비 편익 분석입니다. 비용이 들어간 것만큼 편익이 있느냐 편리하냐 그 분석을 하는 쉽게 건데. 얘기하면 가성비가 얼마냐. 그래서 가성비 되냐 이 도로 깔면 가성비 되냐 이건데 이건 예비 타당성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본 타당성 조사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강상면으로 가는 대안이 확정이 됐으면은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이 BC 분석이 없었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확정한 것이 아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기재부에서 합니다. 이 본 타당성 조사는 국토부에서 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주민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 이 안이 포함됐다는 거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BC가 빠졌다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뭐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혀 섣부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재부와 해당 부처를 설득하고 이 과정을 예타로 해서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본 분들은 압니다. 이렇게 생략되고 모순투성이의 사업은요. 사실상 역사상 전례 없는 겁니다. 자꾸 핑계를 대고 원희룡 장관 일타 강사라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생각 내용 생각 하나하나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생각된 다 거 아직 나옵니다.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아유, 자, 오늘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사업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 줄평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오염수 관련 논의 결과 6글자로 평가해 주세요. 미스터 송부터 해주세요. 3, 2, 1. 동상이몽 안 돼. 잘했군 잘했어 잘했답니다. 이어서 시사 도민고 김홍욱 박사 해주세요. 3, 2, 1. 국민 다 죽네요. 잘했군 잘했어 기독을 해서 그냥 둘 다 잘했다. 잘했어. 그랬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정치파발마 지금까지 손권평론가 김홍국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들 보내주신 분 가운데 두 분 추첨했습니다. 6641 3332. 자, 오늘 끝곡은 심수봉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대방역인데요. 비 많이 오고 있어요. 도로가 잠길 정도입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대방역에 비 엄청 온다 그랬는데 여의도 하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